2015년 3월 26일 제 생일 전날이었고요. 11시 18분에 제가 사표를 저희 임원한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강의를 들었죠. 이때 이제 나영석 PD가 와서 특강을 할 때였는데 그때 제 마음은 15년 대기업 생활을 했으면 이제 스타트업 바닥에 나가서 뭔가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엄청 지금 감회가 새로운 상태고요.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기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대기업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이걸 생각을 하죠. 저도 투자 육성으로 시작을 했어요. 임팩트 투자라는 거를 기관에서 3년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뭐 겸임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창업팀을 계속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3년쯤 되니까 또 이게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중년의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업계를 봤을 때 결국은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자들이 떠받치는 거고요. 조연이 명확하게 나뉘죠. 그래서 현재는 투자 육성하는 것도 뭐 엔젤로서 또 겸임 교수로서 하고 있지만 현재는 제가 투자했던 회사에 직접 조인을 해서 시레벨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육성과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은 달라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전설적인 창업자이자 벤처 캐피탈리스트인데 이분은 자기 부하 직원 심사역들한테 반드시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필드를 경험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자만에 빠지지 않고 알매 한상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분의 이야기가 제가 이제 마음속에 건방이 들 때마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초기 투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투자한답시고 육성한답시고 뭐 남의 사업을 재단을 하고 또 육성할 때는 또 독설 날리는 멘토 역할도 했었었고 근데 정작 이제 저희 회사가 시리즈 A를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죠. 스타트업들은 생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IR 자료에는 앞에 세미나 잘 해주셨지만 뭔가 큰 그림이 나오지만 당장 급한 거죠. 안 들어오면 뭐 3개월, 6개월에 우리는 망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죠. 성장. 그래서 어떻게 클 거냐. 마켓 사이즈 이야기로 계속 공격받고요. 그다음에 BM이 제대로냐, 팀은 제대로 갖춰졌냐, 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수도 없이 이제 이 계단을 보실 텐데요. 뭐 계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로켓 표현 많이 쓰죠. 뭐 이런 단어들인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결국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자 이걸로 버티세요. 우리 같이 커봅시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결국 심사역들이 쓰는 마지막 보고서에 엑시트 플랜, 엑시트를 어떻게 할 건지를 넣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 생각을 해보면 과연 투자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 그림이 나왔는데 저는 첫 번째 직장 생활을 뭐 이 자리에서 15년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엑시 채널에 있었더라고요. 신규 사업 하다 보니까 M&A도 했었고 전략적 투자를 했었는데 이쪽은 시리즈 B 정도 이상이 되면 회사가 그래도 재무제표도 또렷하게 나오고요. 회계를 좀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열심히 봐도 뭐가 좀 보입니다. 사업이 100%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려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이제 듀 딜리전스 같은 걸 하는데 서류만 봐도 상당 부분이 걸러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현실인데 저희는 뭔가 BM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투자는 받았는데 여전히 손이 많이 갑니다. 심사역들 입장에서도 뭔가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야 되고 다음 주에도 임시 주주채권을 지금 걸어놓고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도 여기 앞에 두 분 계시지만 되게 바쁘실 거예요. 돈만 넣고 그냥 알아서 커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제가 투자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앞단 영역은 그냥 종교죠.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엔젤 투자를 한 30건 가까이 했는데 이 회사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데가 저희 이번에 후속 투자 받는데 엔젤 지분 빼드릴게요. 엑시트를 한 케이스도 있었고 엄청나게 기대한 기업들은 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앞단으로 갈수록 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안다라는 거는 거짓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투자자들의 삶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상상을 해보죠. 은행에 넣어봐도 답이 없죠. 작년에 주식 투자 좀 한 사람들은 코로나 위기다 뭐다 했는데 사실은 장이 되게 좋았어요.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성향상 성장주 IT주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1년은 그렇다 치고 길게 보면 어떨까?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벅셔 엑스웨이가 지금까지 연 20%를 따박따박 냈대요. 그 다음에 벅셔 엑스웨이의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S&P 500만 추종하게 만들 거야. 꾸준히 10%를 냈답니다. 저 계산해 보면 엄청난 복리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앉아 있다가 그 코인 앱을 열어봤는데 환장합니다. 출렁출렁하죠. 스타트업 투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스타트업 투자할 때 뭘 기대하시겠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앞에 계신 우리 두 대표님, 투자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매년 모태펀드 또는 성장금융의 그 출자자 모집 공고를 눈에 불을 켜고 보게 되죠. 대부분의 자금은 저기에서 나옵니다. 저걸로 펀드를 만들고 우리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참고로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매년 어떤 주제의 펀드가 만들어지고 VC들은 저 돈을 어떻게 굴려서 출자자한테 다시 돌려주는구나. 구조가 대충 나오거든요. 최근에 봤더니만 그 연 요구 수익률이 6%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뭐 기간도 예전에는 제가 몇 년 전에 가지고 있던 평균은 8년에 8% 뭐 이렇게였는데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그 기간을 끌고 가는 펀드들도 나오고 있고 스타트업 투자에서 연 6% 수익이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 작년에 주식으로 대박 냈을 때 내가 몇 프로 10%를 먹었는데 20%를 먹었는데 자 이제 문제는 기간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지난 4월 달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주 자랑을 하면서 발표를 한번 하셨어요. 최근 실적인데 저기 나오는 펀드들이 만들어진 걸로 따지면 10년 전, 뭐 8년 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원금 100억을 넣었으면 130억 원의 플러스 수익이 났다라고 정확하게 담당자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딱 청산된 펀드 기준으로 그 펀드들이 평균 수익률이 9.1%가 났대요. 산수를 해볼게요. 연 9.1% 수익률로 10년간 꾸준히 업을 하면 그게 이제 원금의 1.3배의 수익이 딱 나게 되는 게임입니다. 따박따박 저렇게 놔주면 참 인생이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아까도 잠깐 우리 명승원 대표님 장표에 나왔던 장병균님 엄청나게 지금 대박을 내고 계시고 투자자로서도 꽤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죠. 정규 분포에서 봐도 사실은 초대박이라고 불리는 데가 아마 유니콘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폐업되는데도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어정쩡하게 이제 성공을 하면서 앞을 보고 쳐고 나가는 기업들이 또 존재를 하죠. 아쉽게도 뉴스를 보면 뭐 폐업한 거야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니까 저희 회사도 지금 이 상태예요. 남들 투자 유치하는 거 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잘 받거든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저도 그랬지만 저기에 애매하게 걸려있는 기업들이 펀드의 기간이 끝나면 투자 실패라고 규정을 합니다. 수익을 못 냈으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이 실패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꾸역꾸역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투자자한테 수익을 못 안겨줬을 뿐이죠. 현재는. 여기서 정부 이야기를 하면 정부 사랑합니다. 저희 회사도 정부지원금과 정부에서 주신 팁스 자금 그 다음에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니콘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저도 한때 투자자였고 지금도 엔젤 투자 열심히 하지만 왜 제가 투자한 회사에서 유니콘은 나오지 않을까요?
신문을 보면 다 유니콘 이야기고 어디가 뭐 몇천억 밸류에 얼마를 투자 유치를 받았다 그러고 심지어 저희 경쟁사들도 저희보다 더 투자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은 긴장을 타게 되는 거죠.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가 또 나왔는데요. 투자를 받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요. 결국은 엑싯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엑싯을 못 한다고 와서 멱살 잡고 돈 돌려달라 할 투자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뭐 대부분의 스타트업 펀드라는 게 성격은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이 그림부터 먼저 그리라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이걸 조금 뭐 유식한 말로 올가닉 그로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이 잘 되려면 투자를 받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투자 없이 살 수 있을까? 투자자 만나서 대표님 죄송하지만 이거 투자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페이스대로 JBM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존버 모델입니다. 되게 썰렁하구나. 투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저희도 작년에 시리즈 A 겨우겨우 막았는데 막았다고 하면 표현이 좀 웃기네요. 시리즈 A 유치하고 2년의 생명연장을 했는데 그때 임원들이 모여서 작전을 짰어요. 만약에 투자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우리부터 옷을 벗읍시다. 내려놓읍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투자가 뭐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자, 빨간색 우리의 올가닉 그로스, 누구의 도움 없이 우리가 독자 성장한다라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면 투자는 이때 받는 거거든요. 잠깐 제가 지나가 버렸네요. 결국 투자가 제일 일어나기 좋은 시점은 타이밍인데 자, 우리가 그려보니 어느 정도 선까지 도달하는데 5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검증한 거를 보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약 30억의 시리즈 A가 들어오면 그 성공 시점을 3년 정도 더 당길 수 있어요. 지금 200억이 들어오면 남들보다 5년 정도 더 빨리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투자라는 결국 나의 생존도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겠지만 이거죠. 저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투자자로 열심히 활동할 때 아야라는 기업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협상력이 반대로 되는 거거든요. 저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그림을 먼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멘토가 계세요. 연세 창업자시고 지금 환갑이 넘으셨는데 예전에는 아주 전통적인 독불장군 스타일의 개인 사업 같은 걸 하셨는데 지금은 투자도 유치를 하시고 사업을 정말 잘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때 벤처캐피탈 생태계가 있었을까요? 올인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반대로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스타트업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각 라운드마다 투자자들이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정의사, 나는 이렇게 일을 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분은 이제 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자금의 양은 정해져 있고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끝내고 사업자 등록을 냈다라는 건 그때부터 그날부터 매출이 일어나게 만들고 사업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주장하는 아마존이 몇 년의 적자를 받고 카카오가 몇 년을 버텼고 우리는 의도된 적자를 내면서 사업을 키울 것이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매출과 수익을 뒤로 미루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죠. 뭐 개인 사업일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동아리에서 시작을 하고 제가 학교에서 키우는 팀도 여기 계시지만 뭐 친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도 생기고 고객도 생기고 주주도 생기고 결국 이제 저 모든 원을 만족을 시켜야 기업이 존재 이유가 성립이 되는 건데 그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가치를 재무적으로 한 사람은 결국 수익 내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어쨌든 지속 가능성 확보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뒤에 내용은 조금 이제 초심을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건데요. 스타트업의 정의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고객의 문제를 남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빨리 해결해보고 또 검증하고 그 과정이 사실은 앞에 세 분께서 강의하는 내용이 다 녹아져 있었었죠. 저는 만약에 우리가 투자자를 만나고 우리가 가는 길이 헷갈리고 야 우리가 지금 뭐 스케일업 되는 거 맞아? 이 길이 맞아? 할 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라고 해요. 엔젤로서 저는 팀 만날 때 제일 먼저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면 사실은 검토할 이유가 없죠. 이거죠. 네. 그럼 문제 해결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파운더들의 삶은 이렇게 가는 거고 문제 해결 잘하는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네. 만약에 우리가 들이대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무려 유엔께서 만들어 주신 내용인데 임팩트 투자하고 사회 문제 해결하라는 분들은 거의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17가지 알록달록한 타일이죠.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은 겁니다. 1번, 2번은 놀랍게도 기업 인권이고요. 뭐 대한민국하고는 상황이 안 맞을 것 같긴 하나 뭐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저런 문제는 있는 거죠. 저는 3번 헬스케어, 4번 교육 쪽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맞벌이 오래 하다 보니까 젠더 이퀄리티에도 관심이 많고 최근에 뭐 에너지 환경 분야도 계속 뜨는 것 같고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쪼개놨지만 저거를 산업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어딜 가도 유망하다라고 부르는 쪽이죠. 펀드도 많이 생기고요.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쓰고 IoT를 쓰고 AR, VR을 쓰고 앱을 만들고 합니다. 문제가 크고 또렷하고 해결했을 때 가치가 생기는 거면 돈은 벌리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 마무리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큰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큰 문제만 보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뭐 공허한 이야기일 텐데요. 일단은 가급적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도대체 뭘까? 지엽적인 걸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꿈은 크게 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아까 제가 아주 직선형의 계단으로 표현했지만 저 회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헤맬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찾으면 빨리 스케일업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인 거고 그때 투자를 받으시면 사업이 순풍을 타지 않을까. 딱 그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게 저희 가족이 무려 5번을 본 영화예요. 주인공이 사회 통념상 실패한 인생인 것 같죠. 시험에서 떨어지고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유효기간 지난 걸 먹다가 갑자기 고향으로 가죠. 저는 모든 대표님들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저 주인공의 어머니는 딸이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갈지 인생의 방법을 다 전수를 해줬어요. 주변에 있는 걸로 자기 한 끼 만들어 먹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라는 것도 대사 중에 나오죠. 나만의 작은 숲을 가지면 성공한 거야. 그 모델부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크게 성장할지 남과 가치를 교환할지 그걸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업도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